드립니다. 이거 안 보고 하면 시간 오버한다고 혼나기 때문에 원고를 보고 해야 됩니다. 제가 최고위원인데 최고의원이 아니라 최고위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시민의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 당원들은 저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주셨고 커다란 책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늘 현장에서 실천해 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하는 시민 여러분, 국회의원보다도 위대한 모습으로 역사를 만들고 계신 동지 여러분, 우리 서로 뜨거운 함성으로 서로를 응원합시다. 제가 제도권 정치인이 아니라서 제 언어가 좀 색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 얘기 길어봐야 좋을 게 없으니 오늘 저는 짧게 우리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복장이 터져서 집에 있을 수가 없다. 모두의 공통된 심정입니다. 그죠? 온 국민이 생방송으로 봤는데 판결이 이렇게 안 난다. 이게 무슨 일이고, 그죠? 윤석열이 복귀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전쟁이 날 판인데 이게 질질 끌리기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택배노조 오셨습니까? 저기 오셨네요. 네. 금속노조 오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노동당, 정의당 당원들 오셨습니까? 오늘 내향인들 오셨습니까? 저 내향인들 보통 저 담벼락 쪽이 많이 계시거든요. 구석에 소심하게 계십니다. 내향인들이 좀 불안해요. 이분들 집 밖을 겁내셔서. 근데 이분들 오셨으면 다 오신 겁니다. 그렇죠? 비상행동에는 이렇게 각기 다른 성향의 단체들과 재정당들이 모여 있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약간의 차이일 뿐인데 각자의 입장에선 커다란 다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이 다름은 늘 갈등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름을 뒤로하고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박근혜를 탄핵해서 시민 승리를 이룩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다름을 뒤로하고 연대했으니 또 한 번의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규정하겠습니다. 정의롭고 아름다운 사람들, 자랑스러운 응원봉 동지들, 일제강점기였다면 독립운동 하셨을 분들, 강력한 연대의 정신으로 우리 함께 승리를 향해 나아갑시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감사합니다.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화물운송 노동자들과 건설노조를 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졸지에 색대나 부리는 폭도들, 그리고 국가경제 회복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또 윤석열은 구조적 차별은 이미 끝났는데 여성들이 너무 많은 걸 원한다고 합니다. 아마 탄핵이 안 되고 대통령이 복귀하면 그 다음엔 노인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못 산다고 할 판입니다. 한 발 물러서면 굴러떨어지는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더 밀려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이 속삭입니다. 네가 살기 힘든 건 노조 때문이야, 여성 때문이야, 장애인 때문이야. 쟤들이 분수를 모르고 너무 많은 걸 요구해서 네가 못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뒤로는 재벌 대기업 세금 줄여주고 규제 완화하는 그런 정치를 해왔습니다.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정치를 하는 것입니까? 윤석열의 국민들은 기만의 대상에 불과했고 저는 이런 기만과 혐오 정치를 일삼아도 되는 존재로 취급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자존감은 짓밟혔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은 그래서 탄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혐오 정치는 불평등의 토대 위에 불안과 공포를 자양분 삼아서 성장합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서
7,000원을 버는 노인이 자신의 떨리는 손을 보며 언제까지 이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는 삶, 비역화의 폐지를 싣고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는 분들을 보면서 나의 노후를 걱정하게 되는 그런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언젠간 우리도 혐오 정치의 가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민주주의는 법 질서를 회복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혐오 정치가 자라난 환경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민주주의는 인간의 삶을 국가가 그리고 사회가 책임지는 민주주의고, 시장에 내맡긴 사회의 공적 책임을 다시 공동체가 짊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윤석열은 곧 파면될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광장의 시민들이 탄핵 이전처럼 다시 흩어지지 맙시다. 광장에서 우리가 계속 만납시다. 노동당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윤석열이 열어젖힌 혐오의 시대, 기만의 정치, 이제 우리는 그 문을 닫고 평등의 시대를 이곳 광장에서부터 열어갑시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이제 못 기다린다! 파면하라! 집회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비상행동 최영찬 공동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비밀회방 실천연대 공동의장 최영찬입니다. 부생! 날씨가 춥습니다. 마음이 추우니 날씨가 더 추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장을 가득 채워주신 동지들이 있어서 훈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 앞뒤로 정말 썩어버린 윤석열 정권에 할 말이 많은데 저도 룰을 지켜야 돼서 적어놓았지만 빠르게 간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위한 단식 농성을 하면서 많은 시민분들, 광장에 오시는 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힘이 나고 힘차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광장에 모여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단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나라와 대통령을 걱정하게 만들고 나라 팔고 국민 팔았는데 정치, 외교, 안보, 경제, 국격을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후한무치하게 아직도 버티고 있는 극악무도한 윤석열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대권의 눈이 멀어 광장에 나온 시민사회단체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불법으로 몰아가는 서울시장을 잊지 맙시다. 약자와의 동행을 걸고 서울시장에 출마해 당선된 오세훈은 복지 예산을 줄이고 시민사회단체를 노골적으로 탄압하며 개발사업에 눈이 멀어 자본과 권력, 재벌들의 배를 채우며 시민들과 약자들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오세훈을 잊지 맙시다. 의원 배지 달고
내란을 정당화하고 폭동을 저장하고 공천을 저장하고 극우 정당원의 머리를 조아리며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어볼 거리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극우 국회의원 윤상현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극우 세력을 부추겨 헌법 재판소를 협박하고 나라를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든 내란 정당, 내란의 극우 정당을 절대 잊지 맙시다. 그리고 계엄을 한밤에 해프닝이라고 떠드는 대구시장 홍준표, 윤석열 같은 괴물을 각하라고 부르는 경북도지사 이철우, 윤석열을 합법적으로 탄압시킨 검찰총장 심우정, 그리고 윤석열에게 버림받았지만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캐비넷이 무서워 불법 선동을 매일 나서는 나경원, 김기현, 권영세, 권성동 이런 극악무도한 놈들을 나열하려면 밤이 새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파면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광장에 민주주의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이 소중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내란이 시작되자마자 국회로 달려갔던 시민들, 투쟁에 앞장서서 투쟁의 길을 열었던 노동자들, 정봉준 투쟁단을 이끌고 시민들에게 차폐라 투쟁을 만들었던 남편에게 농민들, 하루 장사를 접고 뜨끈한 오뎅을 나누며 온기를 전했던 노동상가 도시민들, 그리고 청년학생,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종교인, 이 땅의 가장 소중한 가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극한 추위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광장을 지켰던 여러분들을 절대 잊지 맙시다. 사랑하는 동지들, 지난 토요일 100만의 광장을 만들어주신 여러분, 이번 주말에는 100만, 1000만이 모여서 다시 한번 뜨거운 광장으로 헌법재판소에 이 한성을 보내 이제 우리가 믿을 것은 바로 여기 모이신 광장의 동지들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 광장에 모인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웅이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광장으로 달려나오신 시민들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끝으로 구호 2개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은